얼마 전에 제가 도마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영상 댓글에서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으로 칼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칼은 있어야 되긴 하죠. 최소한 저한텐. 변변찮은 칼 한 자루도 없으니까. 칼을 만드는 건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일반인 신분으로는 체험조차도 할 수 없는 도마를 만드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설마 제가 그 가짜는 어렵다는 이유로 안 만들려 했을까요? 칼을. 칼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냐 마냐를 고민한 게 아니라 만들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걸 만들어야 될까 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 만들자. 흔하고 식상하지 않은 걸로. 그래야지 저는 여기서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건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대충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의 무늬를 보시면 상당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인 칼이며 이 독특한 무늬 때문에 칼을 만드는 방식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칼입니다. 지금보단 다마스커스 칼이 흔하지 않았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 한 자루에 1,2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는 칼이었습니다. 단 한 자루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이 수많은 강제들이 전부 다 한 장으로 합쳐져야지만 한 장의 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강제를 다듬고 있습니다. 지금은 SK5라는 강제인데 우선 SK5 강제를 10개를 그 다음으로 SK5 강제보다 훨씬 밝은 15N20 강제도 함께 다듬어줬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아세톤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두 가지의 강제를 교차로 겹겹이 쌓아서 붙여주겠습니다. 용접으로 잘 붙은 강제들을 단 한 장의 다마스커스 칼이 될 때까지 접쇄를 시켜주러 가겠습니다. 섭씨 1200도로 달구어진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15분가량 강제들을 달구어줍니다. 사실상 이 온도가 영상만으로 접하기에는 1200도라는 온도가 체감이 되시기에는 정말 힘들 겁니다. 상상만으로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고 다가가기에 한없이 두려운 온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이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붕사를 뿌려줄 겁니다. 붕사가 잘 쳐진 강제들을 다시 가마에 넣고 이제부터 노가다 작업인 프레스질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켜주고 얼추 칼의 두께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납작하게 눌러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철은 삽시간에 상온에서 식으며 굳어지는 물질이므로 원하는 두께까지 한 번의 작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차례 걸쳐 뜨거운 가마에 넣어주고 적정한 온도에 다다랐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을 뜨거운 열기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화력이 더 세고 분출 방식이 다른 가마로 옮겨줘서 열을 가해줄 겁니다. 육안으로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당장 앞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구가 바짝 말라오르는 것 같으며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화력이라 두터운 가죽 장갑을 꼈음에도 바짝 달아오른 손잡이를 잡는다는 게 실상 적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으로 스며들어오는 열기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기만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얇아졌으니 제가 필요한 칼을 딱 한 자루만 만들 거라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기 위해 칼 한 자루 분량만큼 절단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절단하고 난 조각을 칼을 만들기에 수월한 크기와 두께로 만들어줄 수 있게 규격에 맞는 틀을 끼워주고 난 다음 그 규격에 알맞은 사이즈로 가공을 해주면 1차 단접 과정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른 각각 10개의 강제들, 그래서 1차 단접은 도합 20겹, 최종적으로는 단지 20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 41겹의 칼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가실 때는 네. 여기 옆에 공동묘지 있으니까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귀신 나와요? 몇 번 본 적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냥- 실제로.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온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실화. 찾아보세요. 여기 동네 이름하고 귀신 이렇게. 그걸 왜 갑자기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 길이? 무사히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만들어 두었던 도합 20겹의 강제 뭉치, 오늘은 이걸 41겹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정확히 절반이 되는 위치에 선을 그어주고 글라인더를 이용해 정확히 절반을 잘라줘서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20겹의 쇳덩이가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졌으니 이 사이에다가 심재 역할을 할 강재를 껴줄 겁니다. 심재 역할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자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심재가 있음으로 인해 칼은 훨씬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훨씬 어렵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가 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가운데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 전에 강재들이 잘 붙어야 하기에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20겹의 강재 뭉치, 그 두 장 사이에다가 한 장의 심재까지 껴 넣으면 또한 41겹이 되는 겁니다. 용접까지 해서 잘 붙여주었으니 뜨거운 가마에 넣고 달궈준 다음 어제 했던 그 힘든 작업을 다시 하면 됩니다. 얇아야지 칼이니까. 네, 그쵸.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끽해봐야 1분 남짓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 버리면 철은 금방 식어버리고, 식어버린 철은 더 이상 눌리지 않으며, 눌리지 않는 철은 가마에 수도 없이 넣어서 달궈주고 적정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묵묵히 가마 앞에 지켜보며 기다리고 세울 수도 없이 진문깨면 눌러주며 이 한 작업만 대략 2시간 정도 그렇게 해줘야지만 비로소 칼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겨우 준비가 끝난 기본 재료에서 필요가 없을 부분을 잘라주고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다마스커스 칼의 물결 무늬를 만들어주기 위해 글라인더로 수많은 홈을 파줄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이 살짝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날에 홈을 파줌으로 인해서 깊게 파여진 부분과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걸 전부 다 평평하게 같은 두께로 납작하게 눌러주면 마치 산의 높이를 표시하는 등고선 마냥 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보시면 알 겁니다. 작업 시작할게요. 글라인더 질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작업복이 뚫렸는지도 안에 있는 옷까지 뚫렸는지도 모르고 어이가 없네. 어쩐지 뭔가 뜨겁다 했어요. 이 자식이 도넛까지 만드네. 어쨌든 칼날의 홈은 전부 다 파줬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평면도의 등고선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이쁜 무늬를 만들어줘야 하기에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라서 한나침 나부랭이가 부질없는 짬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저에게 칼을 만드는 걸 알려주신 스승님과 선수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이분은 유튜브에서 칼 만드는 요리사로 다마스커스 칼을 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굳이 찾아간 이유는 실상 국내에서 다마스커스 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몇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칼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야가 너무 마이너하다 보니까 칼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소재조차도 국내에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칼을 만든다는 게 그냥 쇠를 세게 누르고 녹이고 자르고,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칼을 만든다는 건 같은 과의 금속이라도 미세한 차이 때문에 종류는 수십 가지나 됩니다. 분자 단위까지 쪼개고 들어가야 겨우 금속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화학 분야입니다. 특히나 다마스커스 칼은 이런 자료가 한없이 필요하기에 칼 만드는 요리사님은 해외 자료까지 찾아 헤매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독학으로 해오셨답니다. 보통 이런 장르에서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런 기술을 교육을 통해 전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히도 저에게 다마스커스 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가지기도 힘든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아, 그건 그렇고 혹시 밑에 있는 이 큰 쇳덩어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진짜 모르겠죠. 알려드리자면 사실 이거 이름 모릅니다. 왜 모르냐고요? 아니 뭐 당연히 모르죠. 이름이 모르는데. 정교한 작업은 슬슬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바톤 타... 예? 아니 이 손 하이퍼... 작업한 결과물을 보면 산의 높이를 표시하는 등고선 마냥 무늬가 은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칼의 재료는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부터 지극히 저만을 위한 칼의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칼을 잡을 때 남들보다 안쪽으로 깊숙이 잡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맞닿는 중지 부분이 항상 불편했어서 손의 중지와 맞닿는 이 부분을 일반적인 칼과는 다르게 제가 칼을 파지할 때 가장 편할 것 같고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으로 칼을 바로 잘라주겠습니다. 먼저 글라인더로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부터 잘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손에서 피나더라고요. 급한 대로 손 씻고 반창고를 붙여서 안전하게 골무를 껴주고 마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장면 때문에 위험하게 장갑도 안 끼냐라는 댓글이 많을 것 같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 장갑이 전동 공구 안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져서 잦은 실수가 많고 대처가 늦어요. 맨손이면 아따가 하면서 손을 본능적으로 순식간에 치울 수라도 있는데, 장갑을 안 끼면 손에 상처는 많이 나도 장갑이 빨려 들어가 손이 잘리는 경우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끼든 안 끼든 둘 다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칼의 모양새가 얼추 갖춰졌네요. 이제부터 칼의 손잡이를 달아줘야 돼서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손잡이를 달아줄 수 있는 구멍 2개를 전부 뚫었으니 여기에 달아줄 손잡이를 만들 차례입니다. 손잡이는 레드 말리벌이라는 좀 독특한 나무를 사용해서 손잡이로 만들어주기 위해 2개의 토막으로 준비해서 잘라주고 조그만한 틀 안에 붙여줄 겁니다. 나머지 토막 하나는 살짝의 간격을 띄워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틈 사이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채워줄 겁니다. 놀랍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핫핑크입니다. 이 강렬한 핑크 염료를 레진과 함께 섞어 만들어뒀던 나무 토막의 틈 사이에다가 레진을 가득 메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하루 정도 기다려주면 이렇게 단단히 굳어집니다. 이걸 재료로 삼아 칼의 손잡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칼의 손잡이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건 칼을 한번 열 처리를 해줘서 날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선 아주 뜨거운 열 처리 기계에 칼을 집어넣고 20분가량 뜨겁게 달궈줍니다. 그리고 열 처리 후 바로 기름에다가 담금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금속을 빠르게 데우고 식히는 과정으로 인해 강도와 경도가 비로소 칼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열 처리가 끝났으니 이제 날을 만들 겁니다. 단순히 칼을 갈아서 날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았던 칼의 날을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종류의 사포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사용해서 날이 생길 때까지 진짜 죽어라 갈아주면 됩니다. 이때가 대략 새벽 3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고 20시간째 계속 칼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진짜 공교롭게도 촬영했던 저 날이 칼 만드는 요리사님의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칼을 기필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당시에 되게 위험했던 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이라 눈은 떴지만 정신은 이미 자고 있었을 겁니다. 졸음이 몰려와서 하품을 했는데 눈물이 찔끔 고여서 눈물을 닦으면 눈곱을 뗐는데 눈곱이 아닌 시꺼먼 철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코가 막혀 코를 푸는데 코를 풀면 코딱지가 아니라 예상하시다시피 철딱지가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손톱에는 때가 아닌 철대가 끼고 머리를 털면 비듬이 아닌 철가루가 떨어집니다. 정말 하하 어떤 게 힘들고 뭐가 고통스러운 건지 영상만 봐서는 절대 알 수도 없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도마를 만드는 것과 끼워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정말 칼을 만들고 있는 매 순간마다 후회가 물밀듯 몰려왔지만 칼은 슬슬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날은 전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칼을 보면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칼 마냥 무늬는 잘 보이지도 않고 밋밋하게 반짝거리기만 하죠. 하지만 제가 만든 건 녹이 잘 안 쓰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칼은 녹이 잘 쓰는 철로 만든 칼입니다. 물에 담가만 놔도 녹이 슬기에 관리가 상당히 힘든 칼이죠. 정말 힘들게 만든 칼이 번거롭게도 녹이 쓰는 칼이라니 애초에 녹이 강한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마스커스 칼을 만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무색해지죠. 독특한 물결 무늬에서 오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칼인데 그래서 그 무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염화철이라는 용액에 담가주어 단시간에 칼을 부식시켜 일부러 녹을 만들 겁니다. 흔히들 녹이라 하면 일반적인 철의 붉은 녹을 생각하는데 금속들은 종류마다 또는 조건 따라 다양하게 녹이 씁니다. 청동은 청색으로 녹이 쓸어 청동이라 부르고 은은 멋스럽게도 검게 녹이 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 만드는 은 액세서리도 많습니다. 흔히들 안 좋은 거다라고만 받아들여졌던 게 정말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게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제가 만들고 있는 다마스커스 칼은 심재를 제외한 2가지의 강재를 사용했죠. 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재 중 염화철로 녹슬게 했을 때 가장 어두운 것과 가장 밝은 것, 그래서 이 2 강재의 대비가 심할수록 스테인리스로서는 흉내도 못 내는 다마스커스 칼의 무늬가 정말 진하게 돋보이게 됩니다. 칼의 날과 칼의 손잡이까지 드디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둘을 합쳐서 마감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으로 뜬금없이 칼이나 만들고 있고 지난 영상으로는 느닷없이 도마나 만들었었고 제가 칼이랑 도마를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해요. 근데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 제작할 영상 때문입니다. 칼과 도마는 단지 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은 도대체 뭘까요?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칼질 영상입니다. 진짜 별거 없죠. 그리고 제목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으려고요. 칼질 100몇 가지 모든 경우의 수. 제가 뭐 칼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어렵진 않으면서도 생각보다 딥하고 요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인데 실용적인 거에 비해 영상은 엄청 간단하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좀 자신이 있거든요. 비록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저도 더 많은 걸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늘 그랬던 거지만 어딘가가 부족한 영상은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다음 영상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영상 콘티만 한 2-3달 짜야 될 겁니다. 어려운 걸 간단하게 알려준다는 게 그 방법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익히고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담아내야 되다 보니 영상 공부도 이제 더 딥하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영상 텀이 좀 무진장 긴데 그 텀을 묵묵하게 기다려주시고 간혹가다가 출첵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서 저를 반겨주는 게 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준비한 제 마지막 준비물, 이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다행히도 해가 뜨기 전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저튼 쨌든 준비 완료.